안녕하세요. 저는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금요일 분반 스터디장을 맡게 된 배훈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1주차는 이제 간단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리고 바이너리를 어떻게 만드냐, 동적 분석,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하고 GDB 찍먹 해보기까지 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고요. 그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몇 주 동안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거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제 리버스도 알고 엔지니어링도 아는데 이제 두 개가 만나니까 좀 생소한 의미가 됐죠. 그러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이 리버스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거꾸로 하는 건데 뭘 거꾸로 하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니티가 있을 거고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리액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마 전공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걸 하게 될 건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성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완성품이 있을 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는 뭘 하느냐? 이걸 까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뭐 구현은 어떻게 했고 어떤 로직이 쓰였고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얻어낸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았죠. 바로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예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쓰이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소스 코드가 없는 서비스를 분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관련 소스 코드도 없고 이 프로그램을 아는 사람도 다 퇴직을 하고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대요. 이 버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스 코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사용하면 이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이고 또 게임에서 해킹 버전, 해킹 버전을 만들 때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PE 버전이라고 하면은 알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PE 버전이라고 해서 모바일 마인크래프트가 무료로 APK 파일이 인터넷 세상 어딘가에 돌아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킹 버전이죠. 결제가 필요한데 그 결제를 하는 로직을 우회해서 해킹판 APK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한 거니까 이런 이런 류의 일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쓰입니다. 또 쿠키런 해보신 적 있나요? 쿠키런에서 보석 무한버그 같은 게 보석 무한 버전 같은 게 있었어요. 보석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다 써도 끝이 없는 그런 버전의 APK 파일도 인터넷 어딘가에 돌아다녔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쿠키런 파일을 분석을 해서 보석을 만드는 로직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분석을 해서 보석을 무한으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게임 게임 해킹판을 만드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쓰이기도 한다. 그럼 이걸 배워두면 뭐가 좋으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앞으로 시스템 해킹, 웹 해킹, 이렇게 해킹 기술들을 하나씩 배울 건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해킹이 뭐랑 비슷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방탈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탈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 방에 있는 다양한 단서들을 찾게 되죠. 이 단서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열쇠를 찾는 게 저희 방탈출의 목적이라면 이 시스템 해킹이든지 웹 해킹이든지 비슷하겠죠. 웹 해킹은 웹페이지를 분석을 하고 시스템 해킹은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겠죠. 결국 이 분석을 한 거에서 단서들,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걸 빼내오는 게 시스템 해킹이나 웹 해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단서를 찾아서 이걸 엮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도록 동작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방탈출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단서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시어너로 됐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준 그 실행 파일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럼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제 드림액에서 이 내용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 줄로 설명하면 CPU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CPU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전공 과목에서 그리고 컴프 시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목표였다면 저희 스터디에서는 얘를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결국 프로그램도 0과 1로 이루어진 문서죠. 모든 프로그램은 결국 0과 1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0과 1로 이루어진 문서로 보겠다. 이게 저희들이 보는 내용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이너리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바이너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바이너리를 분석을 하기로 바이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들은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면 사람 말을 쓰겠죠. 프린트를 이렇게 지우고 시간 다시 프린트 헬로 이렇게 사람 말을 쓰겠죠. 사람이니까요. 저희들은. 그런데 바이너리에서는 결국은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거든요. 0, 1, 1, 0, 1 이렇게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겠죠. 이 얘랑 얘 사이에 뭐가 있느냐가 이제 드림액에서 이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보는 게 빠르겠죠. 자, 콘솔로 들어와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헬로월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헬로월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gcc hello.c-o hello 이렇게 하면은 앞쪽에 gcc 컴파일러에 넣을 C 언어 파일을 넣고 -o 한 다음에 뒤쪽에 실행 파일 이름을 넣으면은 실제 그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헬로 이렇게 치면은 실제로 헬로월드니까 헬로라고 문자열이 출력되고 종료가 되죠.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C 언어를 실행하려면 GCC라는 이름의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거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파이썬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콘솔에 파이썬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파이썬은 출력이 프린트죠. 이렇게 프린트 헬로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헬로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인터프리터랑 컴파일러랑 차이가 뭐냐? 둘의 차이가 뭐냐? 바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이썬 파일을 한 줄 한 줄 읽어드리면서 아까 전에 저희가 프린트 헬로 친 것처럼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파이썬 파일을 직접 읽어드려서 실행을 하고 실행 파일은 생성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GCC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파일을 읽어드렸을 때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만 놓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바뀌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실행 파일의 유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인터프리터 대신에 이 컴파일러가 뱉어낸 실행 파일을 주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바이너리가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다시 printf 어쩌고 이런 코드가 있으면은 요게 바로 이런 기계어로 바뀌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처리, 그 다음 컴파일 익숙하죠?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컴파일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처리 과정도 있고요. 어셈블이라는 과정도 있고요. 링크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보던 이런 코드가 기계어 01, 01 이렇게 이루어진 기계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직접 여긴 하나하나씩 여기 있는 hello.c 파일 있죠? 이 헬로월드 파일을 통해서 하나씩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처리부터 들어가 봅시다. gcc -e 이런 식으로 누르고 hello.c 친 다음에 꼭새하고 hello.i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hello.i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hello.i는 hello.c 파일을 전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열어보면은 뭔가 길죠? 뭔가 긴 게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전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헬로 월드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선언하죠. 그 선언한 헤더 파일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처리 과정에서는 선언한 헤더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석 제거 같은 내용, 주석이 제거되거나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림액에서도 아마 이거랑 다른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같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처리는 그렇게 중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저희 스터디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요. 컴파일부터 이제 중요하게 다룹니다. 컴파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실제 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로 바꾸는 과정이 컴파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볼게요. gcc -s 옵션을 주고 아까 전에 전처리 결과를 hello.s 파일에 넣어보자. 전처리한 결과물이 있고요. 그리고 -o hello.s 그러면 hello.s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hello.s 파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push, move, call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hello world 파일의 기계어 명령임. 기계어란다. 어셈블리어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셈블리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셈블리어는 이 01001 이렇게 돼 있는 기계어가 있죠. 기계어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꾼 게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아니 그럼 C 언어도 사람이 볼 수 있고 어셈블리어로도 사람이 볼 수 있는데 둘이 무슨 차이냐라고 묻는다면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랑 1대1 대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셈블리어 표를 펴놓고 이 어셈블리어를 알면은 이걸 기계어로 1대1 대응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키보드를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셈블리어랑 기계어랑 서로 거의 동치 수준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동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C 언어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로 바꾸는 과정이 컴파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이라는 과정인데요. 어셈블이라는 과정은 이 어셈블리어를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목적 파일을 생성하는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 해볼게요. gcc -c 옵션을 주고요. 아까 전에 있던 이 어셈블리어 파일을 hello.o라는 파일의 목적 파일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hello.o 파일이 뜹니다.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vi 에디터로 보게 되면은 깨졌죠. 깨져 있죠. 이게 왜 깨졌냐면은 아까 전에 어셈블리어까지는 저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일이었죠. 하지만 기계어 어셈블 과정에서 얘를 기계어로 즉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 에디터는 열 수 없고요.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냐? objdum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hello.o -d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여기 보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16진수 숫자들이 적혀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16진수 숫자들이 적혀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게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0101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16진수로 표현한 거고요. 바로 옆에는 그걸 어셈블리어로 어셈블리어로 바꾼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링크인데요. 여기에서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목적 파일도 0과 1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실제 실행 파일도 0과 1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럼 실행 파일 대신에 그냥 목적 파일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은 목적 파일은 실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hello.o 요 목적 파일을 실행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permission denied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목적 파일이 왜 실행될 수 없느냐? 일단 이런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절차가 있는데 목적 파일에서는 그 절차가 없습니다. 그 절차를 나타내는 기계어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메인 함수 명령만 있고요. 그 외 데이터, 그 외 데이터 같은 다른 잡다한 명령들은 있는데 이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가진 기계어 명령은 여기에는 목적 파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hello.c 파일을 볼게요. printf 함수가 있죠. 이 printf 함수는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들고 온 거죠. 그럼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라이브러리 함수는 libc so.6 이렇게 생긴 이름의 목적 파일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printf의 실제 구현체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들고 와야 하는데 helloworld의 아까 전에 있었던 목적 파일에서는 그게 없죠. 그냥 메인 함수만 있고 그냥 메인 함수만 있죠. 그게 없죠. 메인 함수만 있죠. printf 함수가 따로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메인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따로 있는 libc.so.6에 있는 요 목적 파일에 있는 printf를 어떻게 들고 오느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add.c 파일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두 수를 더하는 기능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럼 helloworld 아까 전에 그 helloworld 파일에서 그 두 수를 더하는 기능도 같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둘은 다른 파일에 있죠. 그럼 컴파일을 하고 어셈블을 하면은 따로따로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이 두 개의 목적 파일을 어떻게 병합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제기를 해볼 수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링크 과정입니다. 링크 과정은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링크 과정도 링커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링커는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이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실제 구현체를 어떻게 들고 오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요. 또 이 add.c 파일에 있는 기능을 헬로월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둘을 어떻게 병합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줍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add.c 파일이 있었죠? add.c 파일도 목적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목적 파일이 생겼겠죠? 그리고 gcc 한 다음에 add.o 이렇게 병합하고 싶은 목적 파일 두 개를 넣고 이제 실행 파일 이름을 linked 파일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게 되면 linked 파일이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럼 얘는 제대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objdum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메인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많이 생성이 됐죠. 뭔가 기계음 명령이 많이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기계음 명령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기계음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헬로월드에 있었던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add.c에 있었던 add 함수도 이런 식으로 기계어로 바뀌어서 병합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메인 함수 살펴보면은 푸데스라고 실제 그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함수가 선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푸데스 plt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도 푸데스 plt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이냐? 아까 전에 헬로월드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libc.so.6이라는 목적 파일 안에 printf의 실제 구현체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거를 헬로월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이거를 찾아가기 위한 어떤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이 푸데스 함수를 어떻게 들고 올 거냐, 그 지도라고 해야 할까? 단서라고 해야 할까? 그 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링커가 이런 내용까지 실행 파일에 집어넣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커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과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담고 있는 기계어 명령들도 실행 파일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표준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어떻게 찾아갈 거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링커가 실행 파일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노션이 실행이 안 돼. 느리다. 네, 쭉 내려가서 여기 그림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소스 파일이 저희가 만든 add.c 그리고 helloworld 파일, 헬로월드의 목적 파일이라고 보면 되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라고 적혀 있는 게 표준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커는 어떻게 하냐? 이 목적 파일에서 이 목적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와 관련된 기계어 명령들을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표준 라이브러리가 좀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병합을 하게 되면은 실행 파일의 용량도 같이 커지겠죠. 이제 그러면 프로그램 배포하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링커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따로 메모리에 넣습니다. 실행 파일과는 별개로 따로 메모리에 넣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안에서 printf 함수가 예를 들어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서 printf 함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걸 위한 힌트 또한 이 실행 파일 안에 링커가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래서 전처리, 컴파일, 어셈블, 링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콘솔에서도 LDD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실행 파일이 의존하고 있는 파일을 볼 수 있어요. libc so.6라고 적혀있죠. 요게 그럼 여기 있는 이 경로가 표준 라이브러리 파일의 경로인 거예요. 이 경로를 타고 들어가면 표준 라이브러리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x86 x64 so.2라는 파일이 있죠. 경로가 있는데요. 이 경로가 바로 링커가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ld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은 요게 ld 리눅스 x86 x64 so.2 요게 링커의 이름이죠. 그럼 마지막에 위에 있는 건 뭐냐? 위에 있는 건 이제 우리 스터디랑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어셈블리 명령어 중에서 시스템 콜이라는 종류의 명령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어셈블리 명령이 int인데 이제 이거를 sys콜로 바꾸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처리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바이너리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이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드림액 그 수업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지 내용은 없고요. 동적 분석은 말 그대로 동적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정적 분석은 말 그대로 정적이죠.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걸 정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동적 분석, 정적 분석 다 다뤄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설명이었고 이론 설명만 하게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실습할 내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하고 오늘 스터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뭐냐? 이제 저희들이 보안, 해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해커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자자 선수 입장하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딱 뚫리고 그러는 과정, 그런 장면이 자주 노출이 되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그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아마 공지로 나갔을 텐데 실습 환경 이 내용에서 GDB 깔고 이제 여기까지는 읽어 오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까지는 읽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분석 실습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콘솔에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으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고 다운로드 받아지고 딱 보시게 되면 gdb practice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cd gdb practice 이걸 통해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동을 해보고 이동을 해주시면 gdb practice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보일 겁니다. 지금 저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권한이 부족해서 권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change mode 플러스 rwx r이 읽기, w가 쓰기, x가 실행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gdb practice한테 주게 되면 이제 gdb practice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gdb practice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자나 입력을 하게 되면 실패했다고 뜨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진짜 해커가
비밀번호 진짜 해커가 비밀번호 알아내는 것 같죠? 그러면 GDB를 사용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GDB, 그 다음 GDB 프랙티스 이렇게 GDB 실행 파일 이름을 치게 되면 이렇게 GDB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his us main 여기도 메인 함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this us main이라고 치게 되면은 this us가 disassemble의 약자거든요. 아까 전에 assemble 과정이 C역 어셈블 과정이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디스어셈블이니까 그걸 반대로 하는 겁니다. 0101 이렇게 기계어로 돼 있는 걸 어셈블리어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의 어셈블리어 결과가 디스어스 메인 명령어를 통해서 뜨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어셈블리어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들은 어셈블리어를 아직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GDB 프랙티스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이 비밀번호랑 맞으면 yes 아니면은 이렇게 failed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문자열을 비교하는 기능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C 언어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strcmp 함수를 사용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보면은 여기에 call strcmp plt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strcmp가 있으니까 요 플러스 83이라는 부분에서 문자열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GDB도 결국엔 디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거기까지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 치고 괄호 친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지금 83만큼 떨어진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라 라는 의미의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실제로 걸렸죠. 그리고 런에 R을 따서 이렇게 R을 치고 엔터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뜨죠. 아무거나 입력을 해볼게요. 1, 2, 3, 4로 해볼까요? 1, 2, 3, 4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strcmp 함수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멈췄죠. 그리고 gdb 페달을 쓰면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guest argument라고 해서 이 strcmp 함수가 어떤 걸 인자로 받는지 여기에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strcmp 함수를 써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인자로 받는지 알 거예요. 첫 번째 인자로 받는 게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문자열의 주소죠. 포인터로 입력을 받으니까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자가 우리가 비교해야 할 문자열의 주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이 비교해야 할 문자열의 길이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인자를 살펴보면 1, 2, 3, 4 우리가 처음에 입력을 한 문자열의 주소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니까 두 번째 인자가 그냥 비밀번호겠죠. PASSWORD 요게 비밀번호겠죠. 그럼 비밀번호 알아낸 거네요. 끝났네요. 근데 그냥 끝내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직접 메모리 주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X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 주소를 열 수 있는데요. X 슬래시하고 X 이걸 이렇게 누르면 16진수로 데이터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x55548F5 이 주소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2x, 3x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입력받은 주소로부터 3개까지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문자열로 보고 싶다. 그러면 S 옵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뜨게 되죠.
다시 X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16진수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X 명령을 치는데 이런 식으로 0x70, 61, 73 이렇게 한 바이트씩 나오게 되죠. 난 한 바이트씩 말고 한 번에 4바이트씩 볼 거야. 그러면은 W 옵션을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4바이트씩 보여주게 되고요. 나는 한 번에 8바이트씩 볼 거야. 그러면 G 옵션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8바이트씩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8바이트씩 보여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X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소에 있는 값을 실제로 까볼 수 있고요. 그리고 Q 명령어를 치면은 다시 GDB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GDB 프랙티스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 보면 이제 패스워드 알죠? PASSWORD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와 통과라는 패스워드가 제대로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통과라는 문자열이 결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실습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1주차 스터디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